안녕하십니까. 웅토리스쿨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한국어 스킬을 맡게 된 김성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한국어 그 첫 시간 회의 공지와 참석 여부에 대한 회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종류에는 목적과 참석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경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 아이디어 회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를 정보 공유 회의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 간의 의견이 달라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 조율 회의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때는 의사결정회의라고 부릅니다. 또한 회의는 그 참석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부서 내 사람들이 업무 협의를 위해서 모이는 경우를 부서회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 관리자급들, 그러니까 과장, 차장, 부장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를 간부회의라고 지칭합니다. 또한 그 더 위에 올라가서 상무, 전무, 사장들, 즉 임원들이 모이는 경우 그때를 임원회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회의 공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미 알고 있지만 사내 메일이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성한 모든 사내 이메일은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내 이메일은 모두 공적인 기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이메일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에서 사적인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야구 경기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 경우에 이런 대화들은 이메일에서 빼시고 별도로 연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내 정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주의가 취급됩니다. 특히 사내 그리고 사외로 발송되는 메일인 경우에는 조직도, 프로젝트 제안서, 설계도 등 같은 극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자료들은 발송하기 전에 상사에게 발송 여부를 먼저 허락을 받고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메일은 보조수단입니다. 따라서 긴급하거나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에 이메일을 발송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별도로 통화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수신 여부 또는 회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이메일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는 사람은 발신인이라고 하고요. 받는 사람은 수신인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신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경우를 참조 항목을 이용하시고요. 그 참조자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문 참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활용하시는 경우에 이 CC 항목을 이용하시고 관련 부서는 이제 유관 부서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는 회의의 안건 또는 수신자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하루에 수십 통이 오가는 이메일 속에서 중요한 이메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신 요청 또는 목요일까지 회신 요청을 통해서 제목만 읽더라도 수신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겠습니다. 외부로 보내는 이메일인 경우에는 회사명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은 해당 이메일을 다음엔 찾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는 회의의 아젠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회의 참석 대상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회신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메일을 보내실 경우에는 수신과 행동 사이에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서 약간 일찍 보내는 것이 메일 수신과 행동을
잘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메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잘 표현되어 있고 이 메일을 읽어야 되는 인사과 팀장님과 또 경영지원팀 사원의 이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인사과에서 보내는 이메일이고요. 어떤 안건으로 보낸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안건으로 만나고 7월 1일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는 회의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하기 바랍니다 라는 것은 다소 딱딱하거나 지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치면은 좀 더 표현이 완곡하게 보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회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과 부서를 먼저 밝히고 나서 참석 여부를 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시고 양해를 구하고 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이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3일 회의권으로 회신을 드렸는데 해당 기간에 지방 출장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강으로 회의 공지와 회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